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현재 토론토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고 있고요. 캐나다 온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97년도에 왔으니까 21년째 그 정도 됐고, 현재 토론토에 있는 젠필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시니어 애니메이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옥빌에 있는 셰르던 칼리지에서 이제 4년제 본과 대학 애니메이션과에서 지금 애니메이션 과목들 중에 몇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학기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이 조금씩 변경이 있고 뭐 추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캐릭터 디자인도 가르쳤고 그리고 1학년에서 디지털 툴스 간단한 그 이제 2D를 하는 그 과이기 때문에 2D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과이기 때문에 이제 툰붐 하모니라는 툴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기본적인 거 가르치고 또 뭐 간단한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 그런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3D 레이아웃 이제 보통 애니메이션 바로 전 단계죠. 그거는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직접 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2학년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가르치고 또 4학년이 되면 이제 졸업반이 있어서 졸업반에서 이제 1년 동안 숏필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졸업 작품인데 그거를 이제 뭐 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멘토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8명, 6명, 뭐 6명에서 8명, 많게는 11명까지 뭐 이렇게 담당으로 이렇게 멘토로 담당을 받아서 학생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도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처음 디벨롭하는 과정에서부터 끝난 때까지 이제 총괄을 해갖고 이제 봐주고 멘토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이제 다른 비버하우스 형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그 유명하거나 하이엔드 프로파일이 되는 그런 작품들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저는 토론토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토론토는 TV 시리즈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밴쿠버 쪽이나 몬트리올 쪽이 조금 더 영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들도 더 화려하고 거창한 것들이 좀 더 많이 있고요. 토론토는 보통 이제 프리스쿨 쇼들 이제 UI 애니메이션들이라든지 이런 류 아니면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그런 쪽이라든지 조금 하이엔드로 갈 때도 있긴 하고 뭐 영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TV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쭉 TV 시리즈를 계속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이제 셰르단을 물론 나왔고 저는 배경이 이제 여기 계신 동현 형님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셰르단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 이제 첫 직장으로 이제 core entertain 아니 core 프로덕션이라고 이제 있는데 지금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2D 배경 페인팅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에서 다음 회사에서부터는 이제 애니메이터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애니메이션에 거의 처음 입문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는 거의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 가지고 제 스스로도 제가 애니메이션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이제 저도 이제 목표라는 거는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쭉 달리기는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감독 쪽이라든지 좀 더 창의적인 제가 IP 그러니까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 지적 재산 그런 쪽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저는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쪽으로 계속 이제 준비를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일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에 되게 재미가 많이 붙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들에서 캐릭터 디자인도 하고 이제 3D 레이아웃도 같이 많이 했어요. 한국이랑 캐나다랑은 조금 더 다른 게, 한국은 제가 알기로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살짝 이렇게 해보기는 했는데, 이제 3D 레이아웃이랑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 이제 레이아웃 팀이 따로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도 따로 있고,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프로젝트 공백 기간이 있거나 또 프로젝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레이아웃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넘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제 사이드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디렉터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오버싱 하면서 뭐 리깅 리뷰라든지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지금 이제 또 사이드로 준비하고 있고요. 예, 일단 저는 간략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그만한 강의를 준비를 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 디자인이랑 조금 더 맞물려서 이야기를 좀 접근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제 다른 데서는 보통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하시다 보면은 뭐 기존에 2D를 하시던 분들도 있고, 또 처음부터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그림 쪽으로 많이 하시다가 애니메이션에 이제 재미나 관심이 들으셔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2D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바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2D 쪽이라든지 그림에 대한 기본 이런 것들이 다소 약한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더 못한다든지 그런 건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2D가 강한 분들이 애니메이션도 강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를 이제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빨리 캐치한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포즈들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타이밍이라든지 뭐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2D로 계속 그리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 계속 이제 쌓여오는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캐릭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하고 싶은 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찾아뵙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티저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어필이라는 부분, 그 애니메이션의 12원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다루는 주제는 어필이라는 부분인데, 그 어필이라는 거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캐릭터의 퍼포먼스적인 부분,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어떻게 행동하고 액팅하고 액션이 취해지고 뭐 표정이 지어지고 그런 부분들 쪽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 이제 또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라는 거는 이 캐릭터가 얼마나 예쁘냐, 뭐 되게 한국에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이 이제 만화나 애니메나 뭐 게임이나 이런 걸 보면 캐릭터들이 다 엄청 예쁘고 멋지고 섹시하고 화려하고 이런 느낌들의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어필,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거는, 캐릭터의 매력이라는 건 단순히 그 캐릭터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약간 예쁘느냐 귀엽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필이라는 거는 그 캐릭터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디자인이지만 그 디자인을 예쁘거나 잘생기게 그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캐릭터만의 고유한 약간 어떠한 그
디자인에서도 나오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포커스를 둬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재밌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갈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게 제 로고인데 제가 이제 저도 그래픽 디자인을 좀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하면서 제가 제 로고를 디자인을 한 건데 이걸 보시면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게 참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이라는 거는 펑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예쁘거나 그냥 디자인으로 되게 뭔가 느낌이 좋아 나 이거 그냥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 이런 느낌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디자인이라는 거는 펑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펑션이라는 거는 실용성, 실제로 쓰이는 건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많은 경우 그 펑션이란 부분을 떼고 나서 그냥 디자인 예쁜 거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애니메이션에다 접목을 시킨다면은 단순히 예쁘고 보기 좋은 그런 캐릭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의 해부학적인 측면이라든지 structure, 뭐 디자인, 그런 proportion 이런 것들이 그 캐릭터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걸 로고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디자인에서는 커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 디자인에는 그게 글자 간의 간격이라든지 또 그 디자인 안에서 나오는 그 사이에 스페이싱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이거를 그냥 예쁘게 아무데나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타이포그래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잡지의 매거진 뭐 아니면 포스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글자들의 간격 그리고 글자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확하게 계산이 된 거예요.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디자인이라는 거는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규격이 있고 제약적이지만 그 제약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표현하고 또 그게 효과 있게 표현하느냐거든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글자 간격 이게 되게 한참을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었는데 제가 일일이 이거를 글자 간의 간격들을 다 하나하나씩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Y25M 굉장히 심플하죠. 한국에서 항상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왜 자기 last name에다가 뭐 그 이름이나 이런 데다가 숫자랑 알파벳이랑 섞어가지고 그냥 발음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저도 그거를 모티브를 따서 이제 디자인을 했었던 건데 Y25M, YEOM이니까 이제 제 last name이거든요. 제가 염씨니까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했던 건데 약간 동양적이면서 모던한 seal 그거 뭐라고 하죠? 그 도장 같은 약간 그런 디자인으로 컨셉을 잡아서 디자인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그래픽 디자인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을 할 때 그 글자 간의 간격이라든지 굉장히 그 밸런스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밸런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림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subjective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거를 접근을 할 때 약간 주관적인 오브젝티브한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미술 기본이겠죠. 미술 기본이라든지 뭐 perspective, 뭐 object drawing, 뭐 그 면분할, 뭐 light, 뭐 선 퀄리티, 뭐 이런 그 종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미술 기본이라고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색깔, color theory,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다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본이 돼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12 Principles of Animation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12원칙. 그리고 시네마토그래피도 보면은 이제 영상학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쓰는 그 카메라 앵글들과 그 카메라가 왜 어떤 상황에서 쓰임이 되고 어떤 식으로 그 컷 사이가 연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 구도를 잡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method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리들을 공부하기 전에 그냥 느낌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항상 제 학생들한테도 강조하고 하는 거지만 그런 원리들을 깊게 파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스스로도 항상 그 베이직 파운데이션에다가 이게 그 기반이 튼튼하게 잡혀 있어야 어, 흔들거리지가 않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그 위에 막 이것저것 그냥 추가를 하다 보면 이게 왜 그런지 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다 보면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돼 있는지 왜 그것이 잘 돼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항상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게 무엇을 하는가? 뭐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하고 이것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서 그 어, 뭐라고 해야죠? Find right reason. 어, 이유를 찾아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지식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더라고요. 어, 자, 이제 제가 약간 애니메이션 다시 이렇게 볼게요. 솔리드 드로잉이랑 애니메이션 어필이랑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솔리드 드로잉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 어필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게 봤을 때 그 호감이 가고 또 심플하기도 하고 또 소통이 잘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커머셜 아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대중과 상대하는 직업이죠. 파인 아트인 경우에는 내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거를 누군가 한 사람이 좋아해주면 그 그림을 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어떤 방식으로 해도 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원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좋아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영상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그런 종합 예술인데 그 모든 예술을 다 한 곳에다 밀집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상업성까지 있는 예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 대중화되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룬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란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전해지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이긴 한데 이게 보면은 여기 미키마우스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게 시메트릭하게 굉장히 그냥 평범한 밋밋한 포즈를 들고 있어요. 이거는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어필하지 않은 게 되게 밋밋하거든요, 캐릭터가. 실루엣적으로도 되게 이쁘지가 않고. 그럼 이거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손가락 모양부터 해서 이 손가락의 스페이싱, 그 사이의 모양, 그리고 전반적인 실루엣, 이게 실루엣만 봐도 이게 무슨 포즈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즈들을 이렇게 예쁘게 집어주는 것도 어필의 한 부분이고 디자인적인 요소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희들은 굉장히 아이디어는 심플한 게 좋습니다. 그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공부할 때 제가 스트러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장면에 제가 하고자 하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부가 요소를 굉장히 많이 거의 넣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다니면서 배우면서 아이디어는 최대한 심플하면 할수록 좋고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클리어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필이란 부분이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적으로도 봤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쉐입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Straight versus curve. Straight versus curve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있다고 치면은 어떤 부분은 스트레이트적인 부분들을 쓰고 어떤 부분은 곡선들을 써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조화를 시키면서 3D 캐릭터여도 그 캐릭터를 이렇게 조화를 주면서 예쁘고 재밌는 실루엣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수준의 애니메이션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디테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캐릭터들이 한 포즈 한 포즈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쉐입을 잡아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캐릭터 디자인할 때 제가 가르치는 거긴 한데 캐릭터 디자인을 하실 때 좀 생각을 캐릭터 디자인 뭐 애니메이션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 제가 이게 오늘은 어필적인 부분을 하는 거고 또 이게 시간이 제한적이니까는 완전히 깊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그리고 캐릭터가 디벨롭먼트 될 때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단순히 이제 예쁘고 이쁘기만 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좋은 캐릭터 디벨롭먼트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고 그것을 또 애니메이터가 제대로 표현을 해야 돼요.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에는 어필이란 부분이 그 캐릭터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그 퍼포먼스가 애니메이터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그 캐릭터가 그 샷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감정, 그 느낌들을 어떤 식으로 표출해내는지는 각자의 애니메이터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애니메이터의 성격이나 그런 어떤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퍼포먼스들이 나오거든요. 또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서 걷는 포즈부터 시작해서 뛰는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셔야 돼요. 일단 쉐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디자인에서 애니메이션에서도 쉐입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중요하냐면 캐릭터를 잡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찌글찌글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들어가면은 캐릭터를 일단 그 캐릭터가 가진 리깅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얼마나 제가 푸시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브레이크 할 수 있는지, 어떠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들을 막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봐요, 초반에. 그러면서 컨트롤들이 이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캐릭터들을 만져보면서 애니메이션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최대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실루엣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디자인적인 거를 이렇게 한 번씩 조금씩 봐주시는 것들. 일단은 avoid tangent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여기 그림이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공간 배치를 하거나 이제 구도를 잡으실 때 이렇게 선들이 딱 서로 겹쳐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게 텐젠트가 됐다라는 건데 되게 예쁘지 않고 어떨 땐 디스트랙 되거나 컨퓨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디다가 위치를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이 아이 디렉션을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 디렉션이라는 게 애니메이션이 캐릭터가 보통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캐릭터가 4분의 3 각도로 이렇게 항상 이제 화면 쪽을 바라보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실루엣들을 볼 수 있게끔 캐릭터들을 잡잖아요.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잡는데 영화에서는 조금 그게 더 다양한 각도로 잡기는 하는데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그걸 거의 항상 그렇게 잡으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도 그렇지만은 액터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액팅을 할 때에는 카메라를 직접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거나 카메라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카메라를 살짝 제가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다른 캐릭터와 대화를 하는 그런 액팅샷이 있다면은 사실상 카메라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쪽을 바라보고 액터들은 그렇게 대화를 해서 영화에서는 그쪽을 그 상대방 캐릭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사람마다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dominant eye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왼쪽 오른쪽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더 많이 쓰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딱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살짝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딱 팔 앞을 열어보시고 가운데를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한쪽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다를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로 바라보셨을 때. 근데 이쪽으로 봤을 때 왼쪽 눈을 뜨셨을 때 이게 가운데 더 가까이 있고 오른쪽으로 떴을 때 이게 더 이쪽으로 가 있다 싶으면 왼쪽이 더미는 아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눈을 떴는데 오른쪽이 더 이게 가운데로 보이고 왼쪽은 더 이쪽 한쪽으로 밀려 있다. 그렇다는 거는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오른쪽 눈이 dominant eye라는 뜻이거든요. 캐릭터 적용에도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정 가운데다가 눈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되게 죽어 보이고 인공적이고 로봇 같은 그런 눈으로 되는데 그거를 한쪽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줬을 때 이거는 도미네이트 아이가 되면서 더 오르게닉하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의 아이 디렉션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이쪽을 바라본다. 제 스크린상에서 이렇게 저한테 왼쪽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스크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쪽을 바라봤을 때 이쪽이 더 먼 눈이잖아요. 그럼 이쪽이 멀기 때문에 이쪽이 여길 바라보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하지만 여기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그럼 이쪽은 돌아가는 만큼이 여기서 돌아가는 만큼 많이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여기가 이만큼 가니까 여기도 이만큼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완전 이쪽을 바라보는 경우, 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하면 여기를 이렇게 본다고 쳤을 때 이쪽 눈은 가깝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보는 거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쪽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기는 최대한 가까이 보려고 이쪽으로 당겨지게 되겠죠. 그 부분들을 항상 유념하셔서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아이 디렉션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주시고 캐릭터 아이 디렉션 잡으실 때 캐릭터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는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필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미술 기본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틸트, 컨트라포스도 이 이태리 말이죠. 이태리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곡선이 생기는 S커브가 생기는 약간 이런 식의 라인으로 캐릭터가 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캐릭터의 어필, 실루엣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캐릭터가 서 있는 포즈도 더욱더 오르게닉하고 더 인트레스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잠깐 한번 마야로 가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어젯밤에 잠깐 하나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을. 짧게 만든 건데 여러분들 루나릭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공짜리기라서 이제 저도 다운받아서 이제 테스트 겸 이걸 썼었는데 처음 받은 임프레션이 좀 놀랐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컨트롤들을 만져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싶어서 이제 이거를 만지작 해서 이런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방금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표정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트윅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안 보이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 캐릭터를 원래 있는 그대로 그냥 썼을 때 느낌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게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똑같은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뭐가 다른지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두 개가 하나는 그냥 프리 릭에 나오는 디폴트 캐릭터고 왼쪽에 있는 거는 모디파이한 어필이 더 좀 더 동공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제대로 보셨네요. 예. 예. 다르죠. 그거죠? 예, 예. 일단은 단순히 동공 크기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이제 서클렌즈 눈 예, 찍고 서클 끼고 예. 딱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트윅한 건데 제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 때 되게 디테일을 굉장히 집요하게 잡는 편이에요. 이제 제가 하도 UI 애니메이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디테일에 되게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그 디테일을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컨트롤들이 여러 개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애니메이션 할 때 이 컨트롤들을 다 써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 모든 컨트롤들을 전부 다 셀렉트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이건 FK8이기 때문에 FK8인데 IK8도 집어넣고
거기 FK 발 이것들을 전부 다 셀렉트를 해서 하나로 모아버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셀렉션이 있죠. 저는 다 셀렉트를 해서 그걸 키를 다 잡아줘요.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키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잡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평상시에 잡는 것보다. 이제 워낙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짧은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디테일적인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어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캐릭터가 조금 더 매력적이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죠.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자, 이게 그 캐릭터와 똑같은 각도에서 보이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릭터가 얼굴이 동공도 커졌고요. 제가 처음에 이 디자인을 딱 봤을 때 형태가 너무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 프로포션도 안 맞고 이게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일단 거기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는 얼굴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고요. 눈 사이가 멀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 사이는 멀고 눈알은 이 동공은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는 죽어있는 캐릭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캐릭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걸 보면은 딱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애니메이션을 하시니까 어필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이렇게 인트레스팅 하지 않는 거예요. 캐릭터를 봤을 때 그 캐릭터가 예쁠 필요는 없는데 그 캐릭터 안에서 가장 최상의 매력적으로 발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 인중도 길죠. 인중도 길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이게 예쁘지가 않아요. 눈도 많이 올라가 있고 요 사이도 많이 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프로포션들을 다 어느 정도 맞춰줬어요. 뭐 이 캐릭터를 되게 막 아주 그냥 뭐 예쁜 캐릭터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비율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달걀을 보면은 그 달걀이란 게 굉장히 밸런스가 맞는 그런 프로포션이거든요. 이렇게 narrow down 하는 게 위에서 동그랬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곡선이 저희가 뭐 V라인이라고 한다든지 뭐 달걀 얼굴이 달걀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얼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몸에 있는 부분들이 내려올 때 그 전반적인 흐름, 팔에서 그 위쪽 어깨에서 팔까지 내려오는, 손까지 내려오는 거, 이런 허리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그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짧아지는 것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를 되게 중요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제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율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여기가 무릎도 그렇고 요 사이에 벌어져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살짝 늘려주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잡아준 거죠. 또 머리카락도 이렇게 봤을 때 그 안에서 가장 예쁜 실루엣이 잡힐 수 있도록 이제 머리카락도 일일이 하나하나 잡아준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캐릭터를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력 어필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 캐릭터한테 어울리는 방식의 눈썹을 감는다든지 눈을 감고 떴다 한다라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캐릭터를 먼저 이렇게 움직여서 뭐 다른 걸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컨트롤들을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이게 이만큼 될 수 있구나, 이거를 뭐 스케일을 할 수 있구나, 뭐 움직일 수 있네, 로테이션을 줄 수 있네,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냥 움직여서 그거를 디폴트 포즈로 하나를 만들어 놓은 상태로 그 다음에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 캐릭터가 이제 그 안에서 눈이 이렇게 감기는 거라든지
눈이 어떻게 감기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을 신경을 써준 거예요. 네. 디폴트를 예쁘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거를 만지작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컨트롤 다시 여기 이쪽으로 열어볼게요. 이게 그냥 기본으로 있는 이거를 쓰면은 아이 디렉션이 굉장히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는 아이 디렉션을 제가 일일이 여기 있는 거를 하나하나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솔직히 손을 그렇게 크게 안 댔는데 어느 정도 잘 나와서 괜찮은 건데, 이거를 위아래로 움직인다든지 로테이션 한다든지 이 동공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줘서 다시 움직여줘서 이 캐릭터의 이 라인이 잘 맞게끔 저는 하나하나 그거를 그 디테일을 신경을 써줘요. 폴리싱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키를 잡을 때 그것도 다 잡아주고요. 전에 이제 신석원님께서 이렇게 특강을 해주셨을 때 리깅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셨고, 또 어떤 애니메이터들이 그런 얘기를 신석원님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캐릭터를 시메트리를 깨서 거기 에이시메트리로 만들어 달라고. 사실 저는 그 말은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에요. 제가 캐릭터 디자인을 해보고 또 애니메이션을 이제 저도 제가 업계에서 일한 지가 12년이 넘었는데, 수많은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면서 그런 디폴트가 그렇게 먼저 뭔가가 셋이 되어버려 있으면은 바로 그게 제약으로 와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3D에서 애니메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깅의 한계만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도 이걸 더 만져보고 싶었던 게, 여기 있는 쉐입들을 다 일일이 조금 더 만져서 어떤 데는 조금 더 스트레이트하고 어떤 데는 조금 더 커브 라인이 생기고,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도 조금 스케일도 이렇게 늘리고 해서 비율적인 거를 더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어떠한 이렇게 그 에이시메트리의 한계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카메라 렌즈는 동그랗죠. 저희들의 안구도 동그랗듯이. 근데 카메라 렌즈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각도에서 봤을 때 캐릭터가 특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예제를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짜잔 아시겠지만 보이시겠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공짜 리깅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구한 무료 캐릭터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고쳐놓은 루나 리기 보이시죠? 비율적으로 바꿔놓은 거라든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마틸다 리깅인데 제가 비율을 바꿔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최대한 팔을 straight vs curve 라인을 맞춰주려고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생길 수 있도록.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딱딱한 뼈가 있는 부분들은, 요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딱딱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straight 라인을 쓰고, 부드러운 부분들이 있는 그냥 부드러운 부분들은 이제 curve 라인들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가 좀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여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straight 라인으로 갔다가 여기서 curve 라인으로 최대한, 그리고 여기는 curve 라인이고 이쪽은 또 살짝 straight 라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서 굉장히 거의 중요한 요소예요. 캐릭터 디자인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포즈를 잡으실 때도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들이 포즈가 딱 이렇게 보셨을 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 마틸다 캐릭터가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게 상체가 앞으로 밀려 나와 있죠. 무게중심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살짝 빼줘서 똑바른 자세, 어깨도 살짝 내려주고,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캐릭터들을 세워주는 거죠. 저는 모든 캐릭터를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유명한 말콤 캐릭터, 제가 말콤 캐릭터라든지 이 프랭클린 캐릭터 디자인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어요.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많은 경우에 요즘은 많은 디자이너들이 생각만큼 예전만큼 해부학을 공부를 하지를 않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되게 중요한 건데 프로포션이 안 맞아요. 그 프로포션이 안 맞다는 게 뭐냐면 이 캐릭터는 굉장히 내로하고 긴 캐릭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디폴트거든요. 디폴트인데 잠깐 이게 어떤 게 디폴트인가 보자. 예, 이게 제가 바꾼 거네요. 여기 보면은 예, 이게 제가 바꾼 거예요. 예, 순간 저도 헷갈렸네요. 그 팔꿈치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 캐릭터도 되게 대표적인데 이 팔꿈치가 팔꿈치가 배꼽 라인 비슷한 부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포즈를 찍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배꼽 라인이 이렇게 여기에 그 팔꿈치 라인, 팔꿈치 라인이 이렇게 맞아갖고 예쁜 실루엣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위로 가 있으면은 꼭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포즈를 보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는 너무 길고 여기는 너무 짧아요. 사실 팔은 캐릭터를 이제 스타일라이저 하면서 프로포션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질 수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절대 못하게 하는 거는 디자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estriction이 있다고 했어요. 그 제한적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찾는 게 디자인인데 예쁘게 찾는 게 디자인인데 펑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이 팔이 이렇게 이런 각도로 움직였을 때 예쁜 실루엣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실루엣이 안 나와요. 제가 이 캐릭터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나 개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나왔을 때 조금 더 거기 피처 퀄리티 있는 그런 캐릭터구나 한번 만져봐야겠다 해갖고 했는데 저는 이제 레퍼런스를 막 이런 포즈를 짓는 이런 걸 했는데 이 캐릭터는 디자인적으로 손 모양도 그렇고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캐릭터예요. 예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액팅 초이스를 하실 때도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염두를 하시고 캐릭터 포즈를 잡으셔야 돼요. 이게 이 캐릭터랑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를 잡으면은 이제 그거가 되게 어색하고 되게 프로포션 안 맞아서 실루엣이 이쁘지 않은 캐릭터가 되는 거죠. 예, 이 캐릭터 네, 루나르기라고 인터넷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또 이게 스타일라이즈 돼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 캐릭터의 한계가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구겨져 있죠. 저는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는 캐릭터성으로 액팅을 줄 때 애니메이션으로 이런 포즈들을 잡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모델링이 돼서 오리엔테이션 축이 이상하게 생겨서 애니메이션을 할 때 찌그러지는 형태가 생기거나 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두 캐릭터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좀 답변 좀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캐릭터 왼쪽에 있는 캐릭터와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은 비율을 그냥 고쳐줬어요. 다른 걸 한 건 없고 그냥 그 루나 캐릭터 한 것처럼 그냥 캐릭터들 컨트롤들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냥 해부학적인 대로 비율들을 조금 맞춰줬어요. 여기 코를 조금 덜 길게 해주고 눈들을 조금 살짝 모아지고 디자인을 바꾸고 다른 모습을 디폴트로 설정을 하려면요.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리깅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는 항상 그냥 캐릭터들을 전체 셀렉션을 다 주고요. 그거를 키를 하나 준다면 그 키를 포스트 쉘프라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기다가 그냥 포즈를 올려놔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딱 정해. 그리고 키를 다 지우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루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 있는 포즈 있죠. 이 상태로 그냥 캐릭터를 포즈를 잡은 상태에서 그냥 잡았어요. 그냥 그 세이브를 하나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걸 레퍼런스를 했을 때 캐릭터 컨트롤들은 여전히 이거 디폴트가 아니죠. 이게 디폴트가 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땐 이 상태로 시작을 하니까 그 상태에서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을 잡고 있어요. 단순히 어린 비율을 갖고 있는 거라기보다는요,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그냥 약간 접근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귀가 과하게 큰데 사실 해부학적인 측면으로 보시면은, 공부를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귀의 길이와 코의 길이가 이렇게 맞게 사실 여기와 여기 인중 이쪽이 라인이 되고 코끝이 약간 귀끝이죠. 여기 귀끝 라인이랑 맞고 이게 얼굴이 비율이 1대 1대 1 그게 이렇게 이제 보통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1대 1대 1 비율로 제가 그 아까 여기다 올려놨었는데 보자. 여기에 그림이 없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배꼽에 있는 여기가 이 팔꿈치 이거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 부분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배꼽이 살짝 아래에 있는데 그 팔꿈치의 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실루엣이 배꼽 위치에 있을 때 이런 포즈를 지으면은 안정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비율을 체인지를 할 때는 여기와 여기는 1대1이기 때문에 이거의 비율은 절대 체인지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캐릭터를 보시면은 여기의 비율과 여기 팔의 비율과 여기 팔의 비율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율이 이상해 보이지 스타일라이즈라는 느낌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비율을 맞춘 건데 이거는 제가 고치고 싶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캐릭터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비율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내렸는데 올리면 다시 올라가죠. 이게 원래 이런 캐릭터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캐릭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캐릭터 예. 캐릭터요. 공유해 주시면 안 되냐 그러는데 저기 영 교수님 공유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 캐릭터 나중에 끝난 다음에요? 이거요. 네. 뭐 남자답게 예스 남자답게. 네, 공유해드리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제가 비율을 한 거라서 공유 들어가시고. 네. 이거를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맞춘 거라서 그 안목을 키우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공유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캐릭터를 이렇게 이거를 비율을 바꾼 건 제가 처음이라서 유의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니 근데 제 아는 애니메이터 중에 예. 저기 그 우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렇게 고친 거를 했었으면은 정말 네. 픽사 갈 뻔했는데 왜 이상한 걸 마음 아프네요. 거기 전에도 예전에 제가 이제 우석 형님 학생들 이제 특강했을 때 이 캐릭터 공유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꺼렸었거든요, 이거를.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린 뮤트 이제 다시.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드립니다. 자, 드립니다.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두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공부용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를 움직이고 여기 보이면 발류 보이시죠? 그냥 그런 거 움직인 거밖에 없어요. 움직인 거밖에 없어서 이거를 디폴트로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리깅 쪽으로는 할 줄은 몰라서 그거는 좀 그랬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해부학적인 비율들을 이렇게 맞춘 건데 자 여기 다시 앤드류 루미스 찾아보시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아티스트인데 50년대, 60년대 그때 북미의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하나예요. 아티스트 중에 하나예요. 노먼 락웰이랑 쌍벽을 이루는 그 아티스트인데 이분이 그런 해부학적인 측면을 굉장히 잘 이렇게 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분의 책을 공부하면서 해부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적인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런 비율에 대한 인체 비율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구 돌아가는 거. 제가 여기서 보이면은 이 캐릭터가 아마 저는 다시는 이 캐릭터로 애니메이션을 잡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안구가요. 굉장히 깊어요. 여기 파여 있는 게 보이시죠? 원래 사실 진짜 눈은 그렇게 파여 있기는 한데 이게 되게 많이 파여 있다 보니까 요 눈알이 여기서 보이는 그 각도가 실제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해서 라이팅이 들어가거나 하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개인 작업을 했을 때 이 눈이라든지 얼굴을 하나하나씩 맞춰주는데 엄청나게 그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작업을 했어요. 매 프레임마다 다 작업을 해서 이거를 그냥 비율 형태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정말 괜찮게 나오지는 않아서 저는 이제 이 캐릭터는 다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거 저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캐릭터와 이 캐릭터가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아까 그래픽 디자인 제 로고 보여드리면서 커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의 간격들. 근데 그 간격들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저는 이 귀를 코보다 작게 만들었죠.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작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위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다시 풀어버리고 원래 정상으로 돼 있을 때 이쪽으로 보면 되게 이상하죠.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단순히 이렇게 눈썹으로 맞추자니 코랑 하자니 귀는 또 너무 크고 이쁘지가 않아요. 너무 넓고 그래서 당나귀 귀 같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이즈를 이렇게 살짝 고쳐주는데 제가 제 디자인 학생들한테도 가르쳐주는 거지만 이 비율 있잖아요. 여기와 요 사이에 생기는 갭과 요 사이에 생기는 갭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비율을 다 맞춰줘요. 그런 안목을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 사이사이에 생기는 안목. 그래서 여기 귀 이렇게 이게 지금 그림을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타블렛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해서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코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각도, 여기 눈 비율 1대 2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각도들을 저는 항상 이런 비율들을 맞춰줘요. 그 사이사이의 간격에 대한 비율들을. 그랬을 때 더욱더 안정적인 각도, 비율들이 맞춰지거든요. 인체 해부학이라는 게 되게 심오해서 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밌어요. 잠깐만요. 이걸 다시 어떻게 지우지? Clear. 오케이. Clear. 네. 다시 목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여기에 보셨을 때 이 눈 사이의 간격 이게 되게 약간 여기 너무 전반적으로 여기가 너무 올라가 있고 여기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져줬는데 이제 눈을 조금 더 이렇게 안쪽을 밀어주고 그래서 요 사이, 요 눈끝, 요 사이의 끝에 생기는 그 간격이 이제 코끝에 맞게 하고 그리고 눈의 이 눈동자 가운데가 바로 입술이 끝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앤드류 루미스가 이분이 되게 옛날 분인데 돌아가신 지도 오래돼가지고 저작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상첨화입니다. 이 책 온라인으로 공짜로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 공부하시는데 되게 기본으로 시작하시기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시면 좋고, 여기 해봐 보이시죠? 보통 사람의 눈은 여기 이렇게 얼굴형을 봤을 때 1, 하나, 둘, 셋, 넷, 5개. 눈이 5개 들어가는 공간 비율, 여기 코끝에 맞는 거, 그리고 이 코끝에서부터가 이게 1대, 여기 이마에서부터 1대 1대 1. 이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예. 그래서 이 1대 1대1 비율인데, 이런 부분들을 거기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이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장을 하게 됐다 했을 때는 저는 그룹으로, 예, 진철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적합한 비율을 찾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캐릭터마다 그 고유의 비율들을 이제 과장해서 하는 비율들이 있는데, 저는 그 과장하는 비율들을 어느 정도 룰을 주고 그 안에서 그거를 간격을 맞춰주거든요. 그러면은 비율들이 이게 과장이 돼 있더라도 굉장히 재미난 디자인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샘플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실루엣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실루엣이 굉장히 어필링한 포즈도 있고요. 그렇죠. 의도에 어긋난 비율을 픽스한다. 사실 이거는 디자인에서 처음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디즈니라든지 이런 하이엔드 하는 회사들은 이미 디자인부터 그게 잘 돼 있어요. 이제 TV 시리즈 같거나 뭐 이런 다른 프로덕션에서는 빨리 일이 진행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리비전 단계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티스트의 역량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루나 릭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그거는 제가 익스트림하게 간 거고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은 저 혼자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팀원들을 맞추지 않으면 저 혼자 이상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참여를 해서 작업을 할 때 그 안에서 가장 예쁜 앵글과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 각도를 이렇게 하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캐릭터가 각도가 어떻게 돌아가 있느냐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프로포션이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유의하셔야 되는 거가 이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스쿼시 스트레치가 돼요. 그런데 일단 제가 디즈니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면서도 그랬고 이제 피처에 거기 예전에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 거기 이제 애니메이션 헤드로 계셨던 분이라든지 디즈니 프로젝트에서 이제 프로젝트 리비전을 받을 때라든지 할 때 절대로 여기 위에 스컬 같은 경우는 스쿼시 스트레치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주실 때는 스쿼시 앤 스트레치는 굉장히 미니멀하게 합니다. 피처 필름은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굉장히 과장해서 하지 않아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많이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쇼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디즈니에서 리비전이 들어올 때는 이게 톤다운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톤다운이라는 게 스쿼시 스트레치 거기 폼을 이렇게 이상하게 너무 그렇게 형태를 눈에 띄게 변형시키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줄 때는 그 느낌만 살게끔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느낌만 살게끔 그러니까 뭐 패스트하게 뭐 이렇게 뭐 점프를 해서 슉 날아가거나 뭐 착지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런 웨이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착 지점 바로 한두 프레임 전에서 한 프레임이나 두 프레임에만 그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확 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 폼을 돌아와야 되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빠른 최근에 있는 빅히어 6라든지 모아나라든지 이런 데서는 부분적으로 스쿼시 스트레치를 많이 줘가지고 그걸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프레임에서. 하지만 그거는 모션 블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형태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스쿼시 스트레치가 어느 정도 들어갈 때는 전반적인 프로포션을 전부 다 같이 비율을 맞춰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을 스쿼시 하는데 제가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부분에 따라서 뭐 애니메이션은 뭐 이런 거를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예쁘게 살려주기 위해서 스페이싱을 줄 때 이거를 부분적으로 스미어 프레임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떠한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할 때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그 비율을 다 같이 맞춰주면서 딱 봤을 때 그 형태가
이게 스트레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좀 전반적인 비율이 다 맞아 보이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제한을 줘서 그 비율을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정도 그런 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면 이런 포즈들이 어필이라는 부분이죠. 굉장히 단순히 걸음을 걷더라도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이게 주토피아 다들 보셨잖아요. 전 주토피아 디자인은 거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동물의 디자인은 끝판왕이라고 보거든요. 더 이상의 디자인은 없는 것 같아요. 동물 쪽으로는 더 이상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 동물 디자인들이 너무 잘 됐다고 보는데, 뭐 이런 어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팔만 스트레치 줘야 하는 씬이 있을 때 체스트도 손보신다는 팔만 스트레치 그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상황마다 다른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이제 점프를 해서 이렇게 쭉 날아간다. 점프를 해갖고 쭉 올라가는 이런 샷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팔을 쭉 벌려서 올라가면은 이게 단순히 뭐 상체만 쭉 늘리거나 다리만 쭉 늘리거나 이런 느낌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팔부터 끝까지를 전체적으로 스트레치를 쫙 비율 배분을 잘 줘서 스트레치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골고루. 예. 근데 뭐 물론 이런 식으로 할 때 여기를 그 스트레치 줄 때 이런 걸 스미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만 스트레치 줄 때도 있어요. 저도. 하지만 그런 거는 되게 티 안 나게. 그리고 그거를 주는 이유는 딱 한 이유예요.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의 간격이 너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면은 눈에 잔상이 없기 때문에 되게 튀어 보여요. 팝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부드럽게 느껴주게 하려면 스페이싱이라는 부분인데, 애니메이션 원칙 중에 스페이싱인데, 이 공간이 제 손의 크기가 여기 있고 여기까지 화면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 공간이 제 손의 길이보다 길어요. 그래서 이게 확 튀어 보인다. 그렇게 그런 거리 공간이 많다라면은 이걸 스트레치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 프레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스미어 느낌인 거죠.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만 스트레치를 줘서 이 공간이 이어지면서 잔상이 남아서 빠른 시간에 이렇게 가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게 스트레치가 그 눈에 보이는 거죠. 되게 빠른데.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죠. 그런 상태에서만 제가 그거를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스트레치를 주더라도 비율 맞게 하면은 사실 저희들이 그냥 화면 눈안에서 비율 맞아 보이면 장땡이거든요. 근데 화면 눈안에서 비율이 맞아야 돼요. 항상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디테일이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 보였던 이 샷들 같은 경우에 일일이 때에 따라서는 이 한쪽 눈도 이렇게 옮겨주고 돌려주고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해야 될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asymmetry 같은 경우에 그 시메트리를 브레이크 한다라는 건데, 그걸 브레이크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항상 이렇게, 제가 여기서 약간 예제를 보여주면, 이건 제가 적당한 수준으로만 이걸 했어요. 너무 과하지 않게.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만져진다고 치면은 여기 움직이는 거, 여기 각도가 다 전반적으로 맞아줘야 돼. 그러면은 이거를 일일이 저는 다 하나하나씩 만져줘요. 이렇게. 이 각도가 맞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하고, 영화에서는 그런 디테일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하실 게, 가끔 가다가 이게 그 에이시메트리하게 이렇게 스트레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이 모양을 이렇게 한쪽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드림웍 사이라고 제 학생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눈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 한쪽 눈 여기 드로가 안 되나? 갑자기 또 안 되네.
갑자기 드로우가 또 안 되는데, 아, 여기 있구나. 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림이 갑자기 안 그려지네. 됐다. 이제 눈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런 거. 죄송해요. 제가 마우스로 그리고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디인가에 축이 있어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야 돼요. 항상.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 눈을 만지실 때요.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공 있잖아요. 동공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가는 비율 vs 여기가 올라가는 비율, 여기가 올라가는 비율, 여기가 내려가는 비율, 거기를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비율에 맞춰서 코 라인 잡히고 그 다음에 입 라인 잡히고 턱 라인이 잡히는 거예요. 눈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쪽 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캐릭터를 작업하면서 요 라인, 여기 이렇게 되는 라인, 요 라인을 이 비율을 맞춰주려고 지금은 이거 제가 리깅을 망가뜨려 놨으니까 포즈를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런데 이 라인을 이렇게 만져주려고 요 라인에서 잡고 이쪽으로 올려주거나 이쪽을 내려주거나 이쪽을 그리고 요 쉐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쉐입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거에 맞춰서 이쪽 쉐입도 만들어주고 눈썹도 그리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이 캐릭터가 눈썹 모양이 이런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가 안 돼요. 이 캐릭터는 그게 이 캐릭터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눈썹 모양을 제가 만들 수는 없었는데 여기 비율 맞춰주시고 여기 비율 맞춰주시고 그 비율을 항상 맞춰주세요. 그 비율들을 항상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약간 그런 디테일을 보는 안목들을 키워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애니메이션에서 개인적으로 작업하실 때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면 알겠는데 그 레이 릭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그 디테일을 넣을 수 있는 거가 되게 많거든요. 캐릭터가 리깅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뭐 쿠시 형님은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캐릭터 리깅이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북미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은 그 트롤 헌터라는 애니메이션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그 델토로 거. 네, 진행 제가 너무 빠른가요? 아니면 느린가요? 제가 말은 좀 느리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마이크라고 그 드림웍스, 픽사, 뭐 블루스카이에서 애니메이션 하는데 그 그 온라인 스쿨 이거 시기테리안이랑 온라인 스쿨에 거기서 강사로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이분한테 인스파이어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가끔가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팁을 올려놓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제가 보는 안목에. 해부학을 공부를 하시면 비율 잡는 데 도움 많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해부학은 공부를 항상 하셔야 돼요. 저는 일부러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 때 일부러 해부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육이랑 뼈라든지 이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하려고. 근데 이제 이분은 디테일, 그 얼굴 디테일에 대한 그 극강지존인데 하나하나 다 만져주는데 이분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물론 직접 배운 거는 아닌데 여기서 그리고 항상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런 눈동자가 이렇게 겹치는 게 요 보이시죠? 그 속 안에 있는 동공? 그거가요, 보통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 이 라인이 잘 맞게 이거 붙여주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하고, 글렌킨도 캐릭터 디자인하거나 애니메이션 할 때 이걸 되게 중요시해요. 여기 라인 보이시죠? 이분 온라인 그 팁으로 나와 있는 거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 요 사이의 간격과 요 사이의 간격이 비율이 다 맞아요.
그런 사사로운 비율 하나하나를 이 사람이 다 일일이 맞춰주거든요. 그런 거 연습 많이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하이엔드나 피처 필름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어, 필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다 아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캐릭터 리깅이 가능하면 그 근육이 움직이면 어떤 근육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쫓아오는지 그거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괜찮고 예쁜 포즈들이죠. 어필링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루엣을 어떻게 잡느냐가 캐릭터가 얼마나 어필링하게 잡히느냐에 대한 거. 또 마찬가지죠. push your pose. 어필에서 중요한 어필이라는 그런 매력 발산을 하는 그런 원리는 단순히 포즈를 밋밋하게 이렇게 서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잡는 것보다 이런 라인 오브 액션을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달리는 포즈로 돼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살짝 이렇게 돌아가고 달리는 모습이 너무 이쁘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포즈들을 항상 최대한 푸시할 수 있는 만큼 푸시를 하세요. 여기 보이시죠? 이건 바비 폰틸라스라고 디즈니에서 애니메이터로 했었고 또 캐릭터 디자인하고 지금 디즈니를 떠났는데 보이시죠? 완벽하게 아이라인 딱 맞추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율적인 게 한쪽에 올라가고 한쪽에 내려가는 거 비율을 잘 맞춰줬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비율적인 거 말씀드린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동물 기본 해부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게 잘 맞춰져 있고 여기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이 비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비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비율 깨지 않으셨고 이 팔의 길이와 상체 길이 안 깼어요. 왜냐면은 이게 펑셔널 해야 되니까 팔만 이렇게 짧아버리면은 티라노소어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어떤 포즈도 예쁜 포즈를 질 수가 없고 이런 포즈는 절대 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주토피아를 보시면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잘 잡아놨어요. 이렇게 동물이기 때문에 사족 보행을 해야 될 때도 생각을 해서 이런 비율적인 거를 잘 맞춰놨죠. 이러면 완전히 애니메이션 하는데 제한이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제가 캐릭터 디자인 학생들한테도 제자들한테도 뭐 후배들 아티스트들한테도 조언을 주거나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은 저는 항상 비율 이렇게 팔의 길이의 비율, 다리의 길이의 비율은 절대 고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1대1 그리고 이게 1대1이면은 여기 몸통은 같이 자연스럽게 쫓아가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테이퍼링 되는 이게 테이퍼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얇아지는 부분들 이런 거를 할 때도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이렇게 갑자기 확 작아진다든지 갑자기 좁아진다든지 이런 것보다 부드럽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점점 달걀형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생기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실루엣 마찬가지로 또 어필적인 거 이렇게 S커브를 잘 써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굉장히 캐릭터들이 라인 오브 액션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모습이 되죠. 이런 것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캐릭터 제가 이제 성격적인 부분,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 캐릭터가 어떤 포즈와 어떤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짓느냐가 그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성적인 캐릭터면 내성적인 행동을 할 거고 외향적인 캐릭터면 외향적인 그런 과감한 액션을 취할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캐릭터의 어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부터도 뭐 치타라서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이 치타는 단 거를 너무 좋아해갖고 뚱뚱한 치타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어필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프로포션들을 exaggerate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도 어떤 밸런스가 있고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룰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필링이 되고 있어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 디자이너인데 이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에서 이 캐릭터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가 그 캐릭터의 고유한 매력이 되는 거죠. 캐릭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뻐야 될 필요도 없고 완벽히 잘생겨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찾는 것은 매력이거든요. 그 매력적인 부분, 이 캐릭터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뭔가 스파클링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개성이 두드러지면은 그게 어필인 거고, 그게 애니메이션 12원칙의 어필이란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어필인 거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디자인으로 제가 스트럭처라든지 프로포션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고, 그쪽에서도 이제 초점을 두지만은 또 그와 동시에 이런 표정이라든지 캐릭터 포즈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또 그 캐릭터의 매력 발산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유의하시고, 같은 캐릭터라도 걷는 게 똑같이 걷거나 뭐 똑같이 뛰거나 똑같이 뭐 대사를 했을 때 초보 애니메이터들은 그 대사를 있는 그대로 치는데 바빠서 그냥 동작들이 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는 그 내면 성찰이 중요한 거죠. 되게 한국에 계신 분 많이 아시죠? 그 전설이신 진킴님. 예. 그분이 이제 그 라푼젤 작업하실 때 They sometimes show us what we wish the world to be. The danger comes when we confuse our dreams with reality. But the reality is, there's only you and I. The rest of the world is filled with monsters bent on taking everything we hold dear. That's right. They're takers. Sometimes you can see the thief hiding inside their very souls.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방금 되게 캐릭터의 개성이 엄청나잖아요. 그 캐릭터의 개성이 엄청난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애니메이트를 하면은 특히 이제 경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사 치는 법을 뭐 이렇게 뭐 인상 쓰고 뭐 이런데, 저분은 딱 그 포즈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그 캐릭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그리고 그 캐릭터의 성품이 그 포즈에서부터가 나오잖아요. 뭐 약간 에로간트한 거라든지 약간 그 교만한 거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 발산이 잘 되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들을 항상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화면이 너무 작네. 보이시죠? Throw away my entire future. What future?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What future? 하고 고개를 올리잖아요. 보통 이게 그냥 What future?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캐릭터가 이렇게 What future?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정말 잘 살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 저는 되게 이런 부분들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살리는 부분이라서 액팅 초이스를 하실 때도 포즈를 취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과 함께. I really don't know how you manage it, Sarah.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딴 데 본다. 관심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Trying to run a busines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좋고, 또 한 가지 이제 어필적인 부분에서 이거 다들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캐릭터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히로만 해도 벌써 이렇게 걸어들어오는 폼이 다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캐릭터 어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항상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포즈들, 비율 맞추기 위해 강렬히 좋고, 또 같은 엘리펀트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제가 포즈 잡았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할 때 제가 이 동공에다가 아이라인을 맞췄어요. 그냥 이걸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는 거, 그런 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 그래서 요 비율들을 맞춰줬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역시 이 리깅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요 눈두덩이 비율을 제가 맞출 수가 없어서, 예, 이 눈두덩이 부분들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디자인적으로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리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항상 그 어떤 캐릭터로 작업을 하실 때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연구해 보시는 거 좋아요. 서 있는 포즈도 다 캐릭터마다 다르죠. 그런 것들도 항상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명한 애니메이터죠. 이런 것도 그 시메트리를 브레이크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굉장히 밸런스가 있는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진킴님께서는 워낙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디즈니에서 모든 캐릭터들이 약간 그분의 익스프레션과 드로잉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좋죠. 이런 것도 이분도 굉장히 여기 눈이 초점이 맞춰져서 비율이 완벽하게 시메트리를 브레이크 하더라도 굉장히 비율이 잘 맞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예. 제가 카메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디즈니 방문했을 때, 김상진 형님 한테 선물로 이제 레귤러프에 있는 캐릭터 몇 개 받았죠. 입모양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사이드에서 어떻게 실루엣이 생기는지도 다 일일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대다수의 경우 한국에서 있는 애니메이션이든 여기서도 있는 애니메이션이든 T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블렌드 쉐입으로 립싱크가 그 입모양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한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데, 그 만지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어떤 각도에서도 그 각도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각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게 어느 각도에서 돌려봤을 때도 완벽한 그런 각도로 돼야겠지만은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카메라 상에서 좋으면 장땡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런 캐릭터들 지금 이렇게 보면 막 찌그러지고 하는 것도 이 각도에서는 괜찮아지는 각도가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다른 샷들을 제가 개인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더 막 엄청나게 찌그러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 컨트롤러요. 그건 어느 정도 일단 립싱크를 좀 많이 연습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김상진 님이 옛날에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일을 하셨었어요. 일을 하시다가 디즈니 TV 시리즈를 작업을 하시다가 디즈니로 이제 넘어가셔서 20년간 계시면서 2D 애니메이터로 타잔 애니메이터로 작업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다가 그 디즈니가 2D에서 3D로 넘어가면서 이제 2D 아티스트들한테 옵션이 있었거든요. 3D 배울래? 아니면 나갈래? 그때 이제 상진형님은 디자이너로 넘어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디자이너로 이제 쭉 뭐 볼트 때부터 디자이너로 일하시면서 디즈니에서 이제 쭉 계시다가 모아나까지 하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키로 6 때는 캐릭터 슈퍼바이저셨어요. 예, 캐릭터 슈퍼바이저. 그리고 근데 워낙 그 업계에서는 글렌킨과 같이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리스펙트를 많이 받으시죠. 그 실력적으로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도 어떻게 이제 우연찮게 알게 돼서 이렇게 연이 닿아서 알게 됐는데 이제 저한테 영광이었죠. 되게 인성도 좋으시고 후배들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예. 지금은 한국 가셔서 갖고 거기서 이제 계시다가 지금 또 다른 데 가셨다고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벌써 10시 반인데 뭐 조금만 더 보면은 이런 디자인들 이것도 대표적인 거예요. 이 실루엣인데 그 되게 재미난 게 애니메이션이란 거는 여러 요소의 그런 어떤 프린시플, 그런 원리라든지 그런 이론들을 다 접목을 서로 시켜요.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크로스 레퍼런스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레퍼런스를 따와서 쓰고 저기서도 레퍼런스 따와서 쓰는데 항상 유의하실 거는 그 컨텍스트 뭐라고 해야 되죠? 컨텍스트가 뭐라고 하더라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컨텍스트. 네, 문맥. 예, 문맥.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그렇다고 한국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데 컨텍스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문맥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문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글자적인 문맥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키워지는 데는 어느 정도 업계에서 익스피리언스도 필요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애니메이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처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해서 제가 이론을 하나하나씩 일하면서 깨우친 경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애니메이션 12원칙을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하나 두 개씩 깨달아지는 게 더 깊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이게 안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 것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봤다는 거는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봤구나. 하지만 제 지식에는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 깊이적인 이해도의 깊이가 낮은 거예요. 근데 안다라는 거는 그것을 한 단계 더 깊게 이해해서 그것이 제가 생각을 하질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져 나오는 게 그때 되면 이게 진짜로 이것은 내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내가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영어를 더 잘한다고요?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아닙니다. 저 한국말 더 잘해요. 네. 그렇죠. 이제 김산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글렌킨이랑 타이닥에 일을 하셨어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으셨죠. 뭐 넥스 글렌킨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시대가 그 전설급 중에 한 분이시니까. 예. 예, 그럼 한국말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럼 더 멋있어 보이려나. 예. 예, 그래서 이런 실루엣 같은 거 잘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캐릭터 포즈 잡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다 김상진님께서 그리신 거죠. 그런 형태가 정확해요. 이렇게 눈 디렉션, 그 눈알 통해서 이렇게 그 눈동자, 동공 이렇게 라인 생기는 거, 그리고 한쪽 늘어나고 한쪽 줄어질 때 그런 거 비율도 굉장히 형태가 정확하게. 근데 3D 캐릭터를 만지시다 보면은 이제 한쪽으로 올리고 한쪽을 내리는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캐릭터가 만약에 그게 좀 고칠 수 있으면은 그걸 최대한 만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쓱 지나가니까 뭐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는 있는데 그 완성도에서 오는 차이가 뭐 나중에
영화를 하시거나 하이엔드 작품을 하실 때 거기서 이제 그게 진짜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키우시는 안목을 키워주시면 좋겠어요.